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게임 서버를 최신 기술로 배포하고 운영하는 전체 여정을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코드를 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안정적인 서비스로 만드느냐, 그 핵심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 개발자라면 아마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내 컴퓨터에서는 완벽하게 돌아가던 코드가 서버에만 올리면 말썽을 부리는 이 좌절스러운 상황.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골치 아픈 문제의 해결사가 바로 도커입니다. 도커는요, 여러분의 코드랑 그 코드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컨테이너라는 하나의 마법 상자에 딱 담아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떤 컴퓨터로 옮기든 그 상자만 열면 똑같이 실행되는 걸 보장해주죠.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의 지도입니다. 먼저 도커가 왜 게임 체인저인지 알아보고 실제로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만드는 방법, 또 여러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법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실제 서비스 배포와 확장,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바로 쓸 수 있는 운영 체크리스트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도대체 이 도커라는 게 뭔데 현대 게임 서버 개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죠. 도커를 써야 하는 이유는 정말 많지만 몇 가지만 꼽아 볼게요. 첫째, 뭐니 해도 일관단 환경이죠. 내 컴퓨터에선 되는데 이 말이 쏙 들어갑니다. 둘째, 확장성. 게임이 대박나서 유저가 몰리면 서버를 순식간에 늘릴 수 있어요. 또 서비스마다 독립된 공간에 격리되니까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서 안정적이고요. 가상 머신보다 훨씬 가볍고 빠르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한마디로 개발부터 배포,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편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컨테이너 이미지라는 걸로 만드는지 그 핵심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요리 레시피 격인 도커 파일을 작성하고요. 그 레시피대로 이미지라는 일종의 밀키트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밀키트를 컨테이너라는 그릇에 담아서 실행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럼 각 단계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게 바로 그 레시피 도커 파일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순서대로 된 명령어 모음이에요. from은 어떤 베이스 이미지를 쓸 건지, 그러니까 요리의 기본 재료를 정하는 거고요. 커피는 우리가 짠 소스 코드를 그 안으로 복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트리 포인트는 이 컨테이너가 시작될 때 어떤 명령어를 실행할 건지, 즉 서버를 어떻게 켤 건지를 지정하는 거죠. 이 간단한 텍스트 파일 하나로 서버 구축 과정이 완벽하게 자동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애플리케이션은 웹서버 하나만 덜렁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야 하고 캐시도 필요하고 이렇게 여러 개의 컨테이너 조각들을 한꺼번에 오케스트라처럼 지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지휘자의 악보가 바로 이 dockercompose.yml 파일입니다. 여기에 먼저 우리 게임 서버의 심장, 즉 핵심인 웹 API 서비스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 서비스는 아까 우리가 만든 그 도커 파일을 기반으로 만들어라 하고 딱 명시해 주는 거죠. 다음으로 API가 데이터를 저장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추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depends on 이라는 설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준비되기 전까지는 API를 시작하지 마! 하고 실행 순서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서비스들 간의 의존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죠? 자,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성능 향상을 위한 레디스 캐시 서비스까지 추가하면 이제 완전한 시스템 아키텍처가 구성됐습니다. 이 dockercompose.yml 설계도 파일 하나랑 명령어 탁 한 줄만 있으면 이 복잡한 시스템 전체가 한 번에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안전한 개발 환경을 떠나서 실제 유저들이 사용하는 프로덕션 환경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고려해야 할 점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전투 준비를 해야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개발할 때는 디버깅하기 편한 게 최고지만 실제 서비스에서는 성능, 보안, 안정성이 모든 걸 압도합니다. 예를 들어 설정 관리만 봐도 그래요. 개발할 땐 편하게 파일의 비밀번호 같은 걸 저장하지만 프로덕션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민감한 정보는 환경 변수나 보안 저장소를 통해 안전하게 주입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서비스가 정말 커져서 수십, 수백 대의 서버에서 컨테이너를 돌려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도커 컴포즈만으로는 좀 벅찰 수 있어요. 이럴 때 등장하는 최종 보스가 바로 쿠버네티스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입니다.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수많은 컨테이너들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복구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여러분의 게임이 드디어 대박이 났습니다. 플레이어들이 마구 몰려들고 있어요. 정말 기분 좋은 상황이죠? 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면서 서버가 다운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확장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적인 서비스 확장의 핵심 전략은 바로 수평적 확장입니다. 아주 비싼 슈퍼컴퓨터 한 대를 사는 것. 이걸 수직적 확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신에 그냥 평범한 컴퓨터 여러 대를 사서 일을 나누는 게 바로 수평적 확장이에요. 도커는 이 과정을 정말 놀랍도록 쉽게 만들어줍니다. 수평적 확장을 하려면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서버가 요청을 처리하든 결과가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플레이어 데이터 같은 상태 정보는 서버 안에 두면 안 되고요. 레디스 같은 외부의 공용 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서버 자체는 아무런 상태를 갖지 않는, 즉 무상태, 스테이트리스가 되어야 마치 복제인간처럼 얼마든지 찍어내서 늘릴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이 실제 프로젝트에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실용적인 가이드, 일종의 운영 플레이북을 드리겠습니다. 배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이륙 전에 점검하듯이 이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롤백 계획입니다.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전 버전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계획이 없다면 작은 실수가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하면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띄웠다고 끝이 아니죠. 우리 서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계속 돌아가도록 돌봐줘야 합니다. 여기서도 꼭 기억해야 할 건 백업 및 복구 절차 테스트예요. 백업만 열심히 해놓고 정작 복구하는 방법을 테스트 안 해보면 진짜 필요할 때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도커를 사용한 컨테이너화는 단순히 편리한 도구가 아니에요. 현대적인 게임 서버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또 효율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안정적인 서버를 위한 강력한 플레이북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이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멋진 아이디어를 세상에 펼쳐보세요. 여러분이 다음에 만들어낼 서비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기대되네요.